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영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저녁 지금 8시 반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뭐 멋있게 좀 양복을 입은 이유는 예, 조금 전 보면 국회에서 백승주 의원 국방 전문가지요. 국방 전문가고 보니까 오늘 출판 기념회 4회 그 이제 힐링 콘서트 4회를 보고 끝나자마자 막 지금 강남 우리 스튜디오로 달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의관을 정제 못하고 이게 멋있는 의관 그 자세인데 우선 보니까 북한의 김영철 작년에는 미국까지 달려가서 트럼프를 갖다가 아련했던 친구죠. 통전부장 당시에. 그래요. 근데 지금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이 어제 그저께 트럼프가 한 얘기에 대해서 북한을 대표해서 맞받아 쳤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역시 뭐 하나 된 세상입니다. 저 김영철이가 네. 하노이에 와서 저 두들겨 맞고 갔다가 네. 지난번에 저기 스톡홀름에서는 네. 아이 개소리 길게 하지 말고 네. 뭐 12월 말까지 새 답을 갖고 와라. 뭐 비핵화 이런 얘기하면 안 만날 거고 평화 협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의 얘기입니다. 7일과 8일 기자회견과 자기가 올린 글에서 네. 우리가 선거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뭐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한이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느니 하면서 네. 은근히 위협을 가하려는 듯한 발언과 표현을 타산 없이 쏟아냈다. 이게 과감 없이. 어제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막 쏟아냈는데 과감 없이 쏟아냈어요. 여기에 대한 북한의 답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왜?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일 것이다 그랬는데 김영철이 역시 뭐 가는 길 험화도 뭐 웃으며 가자 했듯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듯 경솔하고 절망스러운 잘망스러움. 절망스러운. 네, 잘망스러운. 이북말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절망스러운 네. 늙은이에게 두타하다. 또다시 망령든 늑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야 이제 망령든 늑다리야라고 욕을 퍼부은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가는 길 험에도 뭐 웃으며 가겠다는 게 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네. 미국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는다고 해도 네. 굽힘없는 우리의 자존과 우리의 힘, 미국에 대한 우리의 분노만은 뺏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우선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과연 김정은과 김영철 그리고 북한 엘리트 지도층들이 잃어버릴 게 없을까요? 잃어버릴 게 많죠.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허세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허세? 허세입니다.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 근데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더라도 네. 이걸 뭐 허세라는 거는 그러면 연말에 그냥 또 조용히 그냥 이게 뻥만 왈랄랄랄 하다가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는 잃어버릴 거 없어. 마치 우리 보면은 동네 양아치 깡패들끼리 또 보면 건달들끼리 싸울 때 뭐 배째 나 잃을 거 없어 하는 뭐 그런 수작이고, 두 번째는 보면은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김영철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허세 싸움, 기싸움. 그러면 정세현, 이종석이 맨날 얘기하는 문재인이 얘기하는 협상의 뭐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또 뻥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십니까? 저 김영철이요. 협상의 레버리지를 또 협상 탁을 새로 한번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 하니까 일단 북한에서는 이미 트럼프의 허점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에서 보는 트럼프는 물지 못하는 짖는 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황태수 TV에서 늘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이란 이쪽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그쪽 공격했을 게 150명 죽는다 그러니까 바로 접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럼프가 보면 너희들 트럼프의 말은 이거 아니에요. 너희들 괜히 쓸데없이 ICBM 쏴갖고 ICBM 쏴서 나의 업적에다 먹칠하지 마라. 대선에 지장을 초래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우리 대선에 지장 초래는 그거 안 할 거야. 너 진짜 그렇게 되면 너 국물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미 그동안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어떻게 보면 연설을 주고받고 만나고 하면서 트럼프의 약점을 다 파악한 겁니다. 야, 트럼프 너 있지? 너 그래봐야 삼류 부동산 브로커에 불과해. 너 입만 나불거렸을 뿐이지. 너 과연 그러면 너 지금 우리가 최근에 우리 김정은 동지가 얼마 전에도 해안포 발사 직접 주도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 저 대구경 방사포 발사한 거 그거 왠 줄 알아? 그건 바로 평택을 겨냥한 거야 이 자스가. 네가 만약에 우리가 12월 25일 날 ICBM을 발사했을 때 너희들이 만약에 그걸 공격한다든가 하면 우리는 지체 없이 평택을 공격할 거야 라고 오히려 역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물론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어요.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차리자는 겁니까 지금? 저 김영철의 이야기는 자 뭐 야 이게 뭐 물지 않는 게라고 자꾸 이제 저 허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김영철과 김정은이가 원하는 게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과 저 평화 협상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고 믿고 글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북한에서는. 우리 황태수 TV 얘기했잖아. 이미 비핵화는 끝난 얘기야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은 끝난 거고. 트럼프는 어떡하나? 그래 트럼프를 코너로 모는 거죠. 트럼프를 오히려 역으로 받을 수 없는 제안으로 지금 네. 몰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영환 시장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해 왔잖아요. 김영환 시장 본인이 왜냐니까 북한은 이미 비핵화 우리는 사실상 핵 보유국이야.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 같은 얘기하지 마. 북한의 그 대변인으로 불리는 정세현 씨 민주평당 수석 부의장이 어젠가 얘기했대요. 북한이 크리스마스 전에 ICBM을 발사해가지고 네. 핵 군축 회담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어디 황 대표하고 얘기가 똑같이 전화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더 놀라운 게 이 이야기 정세현 씨가 이 이야기를 어제 했고 이것이 오늘 오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하도 작게 보도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세현이가 전 정세현이가 북한하고 통화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크리스마스 전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이거 12월 25일 날이면 미국 시간으로 12월 24일 모든 미국 시민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부르는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아니죠. 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저뭐 3, 2, 1 빵! 그런 것도 하고.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25일 아마 쏘면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쏠 겁니다. 그게 미국 시간으로 24일 밤 9시 그 무렵에 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그다음에 자 우리는 핵 보유국이니까 미국 너희 비핵화 같은 건 이제 다신 꺼내지 마. 우리는 이제 기정사실에 됐고 핵 군축을 논의하자. 그리고 평화협상으로 가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세현이하고 뭐 오늘 김영철이랑 통화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이라면 네. 문정인 또 다른 저 북한 대변인 김정은 대변인이 네. 미군 철수하면 네. 중국의 해구산을 제공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그 국제회의에서 중국 측에다 저 얘기 제안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정인이라는 자죠. 문정인. 문정인. 예. 이제 이 친구들은 보면 나름대로 뭐 어설프게 툭툭 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갖다가 문정인이나 정세현이 그린다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큰 이른바 강대국과 대국을 상대로 외교를 해본 이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앵무새같이 쫑알거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뭐 평창올림픽 이후에 네. 김정은이가 핵 포기할 거다 말이야 뭐 단계적으로 뭐 좀 양보를 하고 뭐 하라고 맨날 고쳐둔 친구들이 갑자기 왜 북한은 정세현이는 북한은 ICBM 이제 뭐 크리스마스 언저리에 쏠 거다 그러고 저 문정인이는 중국의 이제 보호를 중국의 핵 부산을 받자고 그러고 이게 얘들 진짜 이거 뭐 심상치 않은 일인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아는 분이 네. 우리나라 저 국회의원 한 분이 최근에 미국 가가지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를 만났더니 네. 이러더래요. 지금 저 트럼프가 최근에 어제 그저께인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네. 한반도 이게 큰일 났다. 북한이 뭐 ICBM 뭐 시험도 하고 한 30분간 얘기를 했다는데 이분도 뭐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일주일 안 됐는데 가서 만났더니 미국 국무부 관리가 그러더래요. 네. 인제 뭐 그 먼 길 갈 수도 없는 것 같고 비핵화 우리가 뭐 전문가들은 다 얘기했듯이 원점에 돌아온 거죠. 기대도 안 했었지만 그러니까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가보자니까 이 길 저 길 뒷길 골목길 오솔길 저기 제주도 둘레길 올레길 다 들어봤는데 이산이 아닌 게 뭐 원래 아니었는데 문재인 뭐 그 문정인 일당을 따라서 가서 이제 산천 경계 유람은 다 했는데 네. 이제 한국은 네. 핵무장을 준비해라.
그거밖에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북한이 핵 보유하는 마당에. 그래서 그랬대요. 우리가 뭐 아는 또뭐 있잖아. 아니 NPT 체제, 핵 비확산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이 핵 보유를 하게 되면은 유엔 안보리, IAEA 국제 제재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계와 교역하는 한국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게 미국 관리가 그러더래요. NPT 탈퇴도 주권 국가의 권리니까 NPT 탈퇴하고 니들이 한국 동맹국인 미국 트럼프에게 트럼프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오바마 같은 이렇게 잘 정리된 국제 정세나 뭐 이런 뭐 국제 질서에 대해서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오히려 트럼프를 설득해 가지고 니들이 핵 보유하는 게 저 전략적 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길이 아니냐고 진지하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벌써 이제 북한 얘기, 북한 대변인들 이야기, 미국의 이야기, 뭐 중국, 러시아는 뭐 북한 편이 할 수 없고 딱 돼버렸으니 미국도 이제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ICBM 쏘고 하더라도 미국이 군사적 대응 못한다. 그리고 비핵화 강요할 수단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 한국하고 일본 니들도 핵무장해서 동북아에서 뭐 알아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평화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깨져버리고. 근데 이번에 오늘 또 문 대통령은 이 와중에 자꾸 그 얘기 나중에 하세요. 그 얘기하다가 좀 선점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미 관리 이야기는 그럼 미 관리들 이제 테크노크라트들이죠. 뷰로크라트들의 생각이에요. 이제 보니까 북한은 일단 핵무장한 놈을 갖다가 핵을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계속 힘겹게 핵 우산을 씌워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미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게 트럼프 입에서 나왔던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 얘기를 갖다가 툭툭툭 던졌고 그것을 갖다 관료들이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김영헌 시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NPT 조항을 잘 읽어보면요. NPT 조항에 그게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핵으로부터 심각한 위험을 당했을 때는 자기의 어떤 그 주권 탈퇴할 권리가 있어요. 탈퇴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규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 할 사람은 아니죠. 못하죠. 좌파 정권에서 불가능합니다. 사실 보면 그러면 뭐 결국 그러면 문정이나 답이네. 저기 중국한테 핵우산 씌워달라고 그러고 김정은이한테 군사력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게 뭐냐니까 김정은이한테 핵우산을 씌워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거. 만약에 보수 정부라면은 이와 같이 어리버리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두타드 저 트럼프를 갖다 좀 역으로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보면 우리도 일본 단계 수순으로 가면서 일본하고 연합으로 하면 돼요. 이럴 때는 일본하고 관계가 좋다면 일본하고 전쟁하는데 뭐. 그렇지. 지금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핵 보유를 정말 하고 싶어하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좌파 정부에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벌써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 무릎 꿇고 그다음에 저 중국한테 가서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빌고 극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저 북한한테 저 이른바 조공 바쳐가면서 살짝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밖에 없네 길이 이제. 그거밖에 없긴 뭐 없어요. 그거 갖다 뒤바꿔야죠. 그거 갖다 진짜 그럼 노예 생활 한번 해보실라고? 뭐 방법이 없으면 노예 생활도 해야지. 뭐 이스라엘 뭐 백성들이 뭐 저기 뭐 다 가서 뭐 그 노예 생활한 게 뭐 그놈들이 뭐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가. 근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좀 뭐 무슨 뭐 미국 저 아일랜드 뭐 가수 뭐 유튜브 잡고서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애써달라고 저도 막 매달리고 그러니까 그 기사 봤는데 유튜가 그 정찰기 유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라크로. 그래요? 난 유튜기에서 드디어 이제 미국의 유튜기가 본격적으로 떴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의 뭐 안보 국방은 뭐 이제 저 로가스한테 저 매달려가지고 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참 기가 막힌 게 어제 그저 보면 고척금 무슨 돔 경기장에서 뭐 저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저 김영헌 실장과 달리 저는 그 락 음악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유투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유투의 뭐 보컬이 뭐 보노 이 친구를 갖다가 만나러 또 보니까 어제 김정숙 아주머니가 또 보니까 그 고척돔까지 갔던 것 같고 아니 그동안 원비어 가족이와도 안 만나고 그다음에 지난 저 11월 중순부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황태순 TV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졌다 얘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시던 양반이
그 왜 갑자기 또 그 번호 지금 ICBM 쏘기로 뭐 크리스마스 쏜다고 그러는 마당에 그 유- 번호나 붙잡고서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는 김정은한테 가서 뭐 무릎 꿇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건가? 참 보면 한심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다 아유 진짜 그러니까 뭐 번호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락 가수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아 당신이 평상시에 보니까 무슨 뭐 평화를 갖다 노래하니까 한반도 평화를 갖다가 세계 알려달라고. 참 보면 한심하다 이런 한심한 대통령 처음 봤습니다. 아니 이제 대통령 욕을 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국방 안보 우리 국민의 생명은 이제 누가 지켜주는 게 중국하고 김정은이가 지켜주는 거네. 거의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아니 거죠. 그 대통령의 안보 특보가 해구사는 중국에서 빌리고 저 정세현이 저 이종석이 같은 경우는 내재적 접근에 의해서 같은 핏줄이고 다 이거 뭐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방비 잘라가지고 저쪽에다 바치고서 왜 국방은 외주 주면 되겠네 외주. 참. 진짜 암울한 방. 참 아무런 올 2019년 12월 9일 저녁 오죽 제가 가깝했으면 저 여의도에서 여기까지 강남까지 다시 또 밥도 못 먹고 뛰어왔겠어요. 그러니까.